지난 강까지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의 정의, 그리고 1차원, 가장 간단한 1차원에서의 운동에서 출발을 해서 2차원에서의 등가속도 운동 혹은 등속 원운동과 같은 형태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구 중력에 의한 설명이 잠깐 포함되긴 했지만 물체가 왜 그런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일단 배제를 했었죠. 이미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를 관찰을 하고 물체의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체의 운동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물체가 왜 그와 같은 형태의 운동을 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물체의 운동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즉 어떤 이유 때문에 물체는 움직이는 거냐. 물론 생명체가 자기 의지로 걷는 이런 경우는 가고 싶어 가는 거니까 마땅한 해석이 있을 수가 좀 어렵지만요. 일반적인 물체의 운동 경우, 하는 내가 이 분필을 던졌을 때 왜 이 분필은 그러한 포물선을 그리느냐. 여러 가지 형태의 운동이 있을 수 있고요. 이와 같은 이유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체의 운동의 원인과 관련된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물체의 운동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힘이라고 부르죠. 힘이다.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힘과는 좀 더 차별화돼서 즉 보다 구체적인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어진 물체의 작용에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는요, 근본적으로 그냥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 변화라는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가속도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물리적인 의미의 힘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일단 영향력들이 존재를 하죠. 그것이 권력이 됐든 어떠한 금력이 됐든,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놓고 권력의 힘만으로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너 움직여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힘은 반드시 물체에 작용을 했을 때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물리적인 의미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힘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책에 있는 것과 같은 것처럼 힘이 작용하는 방법상으로 분류하면 접촉력과 비접촉력, 즉 내가 어떠한 물체에 힘을 작용시키기 위해서는 그 물체에 내가 손을 대야 한다거나, 즉 힘을 제공하는 주체와 힘을 받는 쪽 사이에 어떠한 물리적인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들, 마찰력, 장력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비접촉력, 즉 서로 어떠한 거리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힘들, 중력, 전자기력 이런 종류의 힘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우리가 힘의 분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리적인 개념에 따라서 접촉력과 비접촉력, 나중에 에너지와 관련되면 보존력과 비보존력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로 힘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힘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들을 힘의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상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은 크게 4가지 힘으로 최종적으로 분류가 되죠. 그걸 자연계의 4대 기본힘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설명하면 중력, 즉 만유인력이죠. 만유인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강력 혹은 강한 상호작용. 보통 이렇게 요즘은 많이 표기를 하는데요. 강한 상호작용, 그 다음에 약한 상호작용,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힘을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 혹은 만유 인력은 이제 가까운 시간 안에 우리가 역학적인 관점에서 고려를 할 거고요.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전자기학은 보통 파트 2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강한 상호작용이나 약한 상호작용은 대개 원자 핵 내부에서 존재하는 작용하는 힘들인데요. 굉장히 강한 힘이지만 힘이 작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짧은 거고요. 약한 상호작용은 강한 상호작용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원자 핵의 어떤 붕괴 과정에 관여하는 힘을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미치는 범위나 스케일이 다 다른데요. 아주 우주 전체를 따지면 사실은 중력이 지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인간적인 관점에서, 즉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전자기력이라는 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해당 부분에서 언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 네 가지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즉 가속도를 유발한다 하는 얘기인데 가속도는 벡타량이죠. 그 얘기는 힘도 벡타량이다 하는 얘기예요. 즉 힘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가속도가 달라지겠죠. 똑같은 물체에 대해서 힘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은 달라지고요. 동일한 물체에 대해서 둘 이상의 힘이 작용할 때 그 둘 힘이 물체 작용을 기여하는 바는 우리가 앞에서 뵀던 벡터적인 관점에서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효과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힘은 벡터량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제 앞으로 계속 어떠한 논의가 진전이 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물리량들을 정의를 하는데요. 그 물리량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즉 힘이 벡터량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데 가끔 가다가 힘이 벡터량이라는 개념을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혹은 어떤 경우에는 스칼라량, 즉 벡터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벡터량인 것처럼 취급을 해서 또한 전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물리량이 벡터량인지 아니면 스칼라량인지를 명확하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